이곳은 영암군 금정면. 책 제목을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라고 했는데요. 둘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이건 좋은 아빠는 친구 같은 아빠. 내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같이 해줄 수 있고, 잘못해도 야단을 친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 해주고 같이 놀아주는, 이게 저는 좋은 아빠로 표현을 했고요. 이 훌륭한 아빠라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 그냥 친구처럼 같이 놀아주는 게 아니라 잘못할 때는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선생님 역할을 하는 그런 아빠죠. 이렇게 나쁜 아빠라고 표현해야. 이영주 작가가 쓴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의 책 설명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도 평생 좋은 아빠는 못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훌륭한 아빠가 되면은 아이들하고 관계가 또 멀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얘들하고 관계도 친구처럼 지내고도 싶고, 아이들이 바른 아이로 자라가지고 사회에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바람이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떤 걸 할 건가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두 남매의 아빠이기도 한 작가의 이야기죠. 둘 다 어렵더라고요.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하나가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 좋은 아빠와 훌륭한 아빠 두 가지 다 한번 돼보자, 그런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정면장이기도 한 그의 인생 경험담이고요. 평상시 생활을 아주 잘하면은 아주 친하게 친구처럼 그렇게 같이 놀고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아주 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엄한 아빠, 그런 훌륭한 아빠가 동시에 한번 돼보자, 그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서 해 나갈 것인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편지라는 게 중간에 이제 이 매개체가 됩니다. 작가님, 그래도 둘 중에 어느 아빠가 될 것인가 선택하라면요? 가족 간에 갈수록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TV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더 많이 관계가 더 단절되고 그러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하면은 그래도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공감하고 같이 공유해 주면서 이제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그 친구의 본보기가 된다거나 이렇게 스스로 배울 수도 있으니까, 이 음악에 야단치기보다는 친구 같은 그런 부모가 더 훨씬 더 아이들한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근데 어른들이 되면 갈수록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친한 가족들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소외받는 그 외로움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외로움의 고통을 안 겪으려면은 그래도 좋은 아빠, 친한 아빠, 친구 같은 아빠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다면요? 써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제가 20살 때 20대 초반에 87년도경에 킹슬레이 월라는 사람이 비즈니스맨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30통의 편지라는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었고, 그 후에도 한 10여 차례 아마 계속 경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은 아이들한테 편지로서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작년에 저희 아들하고, 이 아들이 이제 그 살을 빼야 되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긴 한데 같이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같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테니스를 했어요. 미션 임파서블에 대한 이야기군요. 테니스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지혜가 많이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깨달으면서 책이 아니라 글을 한번 써봤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했었는데 그걸 못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매일 일기를 썼었습니다. 일기 쓴 내용을 매일 저희 아내하고 딸한테만 보내줬습니다. 일기 쓰는 내용이 이제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딸이
감상문을 써서 보내주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중간중간에 우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 농담식으로 저희끼리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에이, 제가 문인협회 회장님한테 그 일기를 한번 메일로 보내줘 봤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그걸 보시면서 자기가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작가님, 책의 내용 한 나는 부분만 이제부터 낭송해 주세요. 꿈의 전용사가 되겠다. 꿈은 위대해야 한다? 아니다. 꿈은 사소해도 좋다. 처음 출발은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하다.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 큰 꿈을 꾸면 된다. 매 순간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것도 꿈이다.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꿈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꾸는 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꾸는 것도 꿈이다. 어린이가 꾸는 것도, 청춘이 꾸는 것도, 어르신이 꾸는 것도 꿈이다. 건강할 때, 아플 때, 슬플 때, 기쁠 때 꾸는 것도 꿈이다. 그것은 꿈이 아니다.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모두 맞다.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뇌와 세포, 근육과 뼈, 감정과 잠재의식까지 수백 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그 엄청난 능력을 죽이고 버리는 사람들이다. 다음은 작가님의 꿈에 대한 꿈이라는 게 철학입니다. 참 좋은 말인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꿈도 못 꾸게 하는 그런 현상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 그 위인전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했던 그런 큰 일들을 해야 꿈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차츰 꿈이 작아지고 나중에는 꿈도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꿈일까? 꿈이란 참 좋은 건데 꼭 커야만 되는가? 작으면 어떤가? 또 한 번 하고 하는 것도 꿈이고 끝까지 못하는 것도 꿈이고 일단 꿈이란 어떤 거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꿈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뇌나 세포가 그냥 일상적으로 움직일 건데 이게 아주 사소한 것도 꿈이다라고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것도 있고 아주 무모한 것도 있고 구체적인 것도 있고 이상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꿈이고 한번 달성되고 많은 것도 꿈이고 이런 것이 다 꿈이라고 나는 명명을 하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무모한 꿈도 꾸고 작은 꿈도 꾸고 이것이 나의 꿈이라 하면은 그게 왜 이게 나의 꿈인가 거기에 대한 이유도 여러 가지일수록 좋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편지로 이제 대화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애들이 이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가 이런 걸 알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어떤 거건 한번 목표를 정해보자. 그러면은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 세포는 알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 얘들이 겁먹었던 거 아니면은 그 심리적으로 거부했던 그런 것들을 극복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러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미션 임파서블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 솔직히 이게 참 책을 그 공직생활하면서 책을 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엄마들이나 읽어볼 거 아닙니까? 저는 공공의 적이 됩니다. 아빠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할 수 있는 아빠들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긴 시간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